업계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한국건설의 놀라운 기술력이 이제서야 더 큰 빛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2조 원 규모의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17억 3,900만 달러, 한화로 2조 251억 원으로 이는 현대건설의 최근 매출액의 11.7%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수주 1, 2위를 기록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도 선전하고 있지만 경쟁사였던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현대가를 뛰어넘는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44억 9,410억 달러의 해외 수주를 기록하며 국내 건설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기록한 수주액의 2배였습니다. 여기엔 올해 1월 계약한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수주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수전력청이 발주한 푸자이라 F3 복합발전 프로젝트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에서 단위 프로젝트로 최대인 36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정유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현대건설도 이에 질세라 현재 사우디 자프라, 이라크 바그다드 트레인, 카타르 에카 천연가스 등에서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해외 건설의 명가라 불리는 쌍용건설도 현재 세계 8개국에서 총 2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도 현재 두바이에서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지어지는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이 있습니다.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은 쌍용건설의 해외에서 시공 중인 현장 중 최대 규모로 총 공사비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1,700억 원 규모로 최고 46층 795 객실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호텔을 하늘에서 보면 S자로 휘어진 구조이며 정면은 레고 블록을 복잡하게 쌓아올린 듯 특이하고 비정형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1,300톤이 넘는 스카이브리지 구조물의 지상 80m까지 들어올려 설치하는 스탠드 제거 공법이 사용되고 전세계 최초로 레고 모양의 블록이 모두 유선으로 휜 건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이 호텔을 내년 10월 개최될 두바이 엑스포에 맞춰 두바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싱가포르에 마리나 베이센즈를 잇는 또 하나의 성공 신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건설사들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지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타이페이 101 등 한국의 놀라운 건설 능력은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이뤄내고 지금도 한국 건설사들이 전 세계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이유는 놀라운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9년 국내 한 지하철 공사에서 놀라운 기술을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바로 15cm 아래에 또 다른 지하터널을 뚫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역 대합실과 선로가 들어설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불안해했겠지만 공사는 조용히 이뤄져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쌍용건설 김우상 현장 소장은 공사를 위해 몇 개월 동안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첨단 기술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하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3호선 선로 아래에 지름 2m의 대형 파이프 10개를 밀어넣고 파이프 안에 흙 대신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파이프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아치형 구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이같이 두 가지 보강 공법이 동시에 사용된 현장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토목 전문가들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 노하우를 배웠고 영국 토목학회에서는 이 기술에 놀랍다며 불운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같이 세계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새로운 공사 기법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현대건설이 7년 반 만에 완성한 21세기 걸작이라 불리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막장미의 형태를 본따서 만든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파리의 아랍문화원,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그바르 타워, 루브르 박물관 아부다비, 리움 미술관 등을 설계한 바 있었습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중동 사막에서 발생하는 모래덩어리를 상징하는 사막 장미를 모티브로 총 316개의 원형판을 여러 각도로 뒤섞어 기하학적인 외관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혁신적인 건축물로 설계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건축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탓에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해낼 수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 카타르 공사 실적 등을 내세워 글로벌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11년 9월 카타르 박물관청이 발주한 4억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4,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건설은 세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3D BIM으로 진행하는 최신 공사관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첨단 기법 적용으로 가상의 공사 환경에서 도면상의 오류나 설계상 간섭 및 누락 요소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이 과감한 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7만 6천여 장의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조합해 각각 크기가 다른 원형 패널 316장을 일일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장미를 형상화하기 위한 최초 꽃잎 하나를 완성하는데 무려 4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50대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이 현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시기준 무제에 2천만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공사가 3, 4년 정도 진행됐을 때 현장을 방문한 건축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사막 장미가 진짜 구현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현대건설은 그대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해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카타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설력은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와 국가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 기반 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도심 재개발, 의료교육 인프라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대거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지에서는 한국 건설사에게 맡기면 최고의 결과물을 약속한 기간 내에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알리파를 삼성물산에 맡겨 지었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지난해부터 SK건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놀라운 실적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지난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유비치 기지 건설 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사막으로 횡단하는 대형 철도 공사까지 수주했습니다. 원유비치 공사는 UAE 북동쪽 푸자이라 지역 지하 안반에 총 4,200만 배럴 규모의 지하 원유 비치 기지를 신축하는 공사였습니다. 여기엔 저장 용량이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0척과 맞먹으며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또한 SK건설이 따낸 4,800억 원의 에티하드레일 공사는 국내 건설사가 35년 만에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대규모 철도 공사였습니다. 이 철도 공사가 완공되면 위의 주요 도시 항만 산업단지 간 화물 운송과 물류 시스템이 확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르즈알리파 빌딩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한국과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건물 전체에 태극기가 조명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귀멸 영화 한 편으로 단체로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걱정되는 사회 현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대히트를 치면서 거의 매일 언론에서 관련 기사로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매일 입장 관객 수와 흥행 수입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편의 기사가 올라오면서 감동이다, 많이 울었다, 또 보고 싶다 라는 반응이 지겨울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이 몇 달 동안 귀멸 이야기뿐이다 보니 키메하라 등의 사회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한 편에 국가와 국민들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처음 소개할 것은 귀멸 상품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귀멸 관련 상품이 계속 쏟아지면서 반드시 구입해서 방 안 가득히 채워놓아야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사회 현상이 되면서 관련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신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올 때마다 구입하다 보니 귀멸 가난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귀멸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들이 골치 아파하고 있고 모두들 빈지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멸 상품으로만 30만엔 약 325만원을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화제가 될 정도로 지나친 구매 열기는 결국 귀멸 가난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지갑은 빈털터리지만 마음은 풍요해지고 있으니 괜찮다.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용기를 주고 있으니 괜찮다. 그래도 본업을 걱정하면서 적당히 해라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는 귀멸을 6번이나 봤다. 새로 나온 상품들이 많더라. 귀멸 가난.
귀여운 것들이 새로 많이 나왔다. 양말까지 샀다. 귀멸로 가난해질 것 같다. 또 샀다. 너무 기쁘다. 귀멸로 가난해지는 것의 전속력이다. 이런 트윗이 자랑 겸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는 일본 사회에 귀멸 상품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행복이 된 거죠. 그리고 귀멸 영화에 잔인한 장면이 일부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여러 번 보면서 폭력 장면을 따라하거나 악몽을 꾸거나 트라우마가 염려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전투 장면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고 죽음을 리얼하게 그린 장면에 대해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자극적이다,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다 라며 상담 심리 전문가들을 찾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12세 이상가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할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담 전문가들은 강제로 보지 않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면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눠라. 악몽을 꾸는 아이들에게는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손을 잡아주어라 라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강의 악마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악마도 최고로 단련하잖아. 너도 뭐든지 그렇게 노력해야 해 라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이 상담 내용은 황당무계한 억지가 너무 많은데 결국 뭐라고 해도 영화는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보호자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은 선악의 판단과 이해를 하기 전에 폭력적인 것을 바로 모방한다. 유사한 장면을 보면 분노가 치솟고 성급한 시비와 다툼으로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대화를 해야 한다. 현실과 영화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부모들이 태어나는 아이들 이름을 만화 주인공의 이름으로 장명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 랭킹 2020에는 귀멸의 주인공 이름이 최고 인기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카마도 탄지로, 카마도 네즈코, 아가츠마 제니츠, 하시비라 이노스케 등의 등장인물 이름을 아기 이름으로 장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후일 개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화 영화에 관심이 높으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놀림감이 될 수도 있어서 다시 개명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의 젊은 부모들은 귀멸 영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의 이름을 탄지로와 제니치로 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백 명의 탄지로와 제니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회 문제가 키메하라입니다. 귀멸 영화를 몇 번이나 보기도 하는 등 인기를 끌다 보니 키메하라는 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메하라는 귀멸의 칼날과 괴롭힌다는 뜻의 하라스만트를 합친 말입니다. 즉, 귀멸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화 보기를 강요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비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론에서 수차 키메하라는 성폭력 못지않은 큰 범죄가 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이다.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르다.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귀멸 영화에 빠져서 영화 이야기를 하거나 관련 상품 구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노골적인 왕따와 무시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귀멸의 칼날 사회현상 3가지 문제라는 비판 칼럼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영화들이 제대로 상영관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하루에 한 편만 상영하다 보니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히트작이 스크린 점유율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키메하라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번 키메하라의 경우는 심각하다고 비판합니다. 언어폭력과 성폭력 못지않게 심한 왕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도대체 원작자인 고토게 코요하루에게 원작료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대박이 나고 있지만 실제 원작료는 아주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일본 만화가 디즈니 만화처럼 세계화가 안 되는 것도 원작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귀멸 영화에 푹 빠진 일본 사회는 길거리를 지나가면 귀멸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귀멸 코스프레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젊은 친구들은 영화를 보러 갈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되는 일 하나 없는 일본이 드디어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 것처럼 온종일 외국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수고대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는 매일 올라올 정도입니다. 귀멸 영화 때문에 단체로 이상해진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